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레스토랑 등에서의 가게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도 불친절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몇 번이나 불러도 오지 않는 직원들과 뭔가를 물어봐도 무시하거나 못 알아듣는 척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도 팁을 주지 않으면 매장 밖까지 쫓아나와서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우리는 역시 한국의 서비스가 최고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친절한 직원들이 있기야 하겠지만 한국인 직원을 한번 채용해본 가게 지배인이라면 절대로 다른 국적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게 매출과 직결되는 직원 채용에서 왜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 레스토랑 지배인이 망해가는 레스토랑에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했더니 가게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글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정말 한량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나는 그저 놀고 먹기만 했고 이런 나를 보다 못한 내 부모님은 뭐라도 해보라며 식당 하나를 차려주셨지. 요리라고 해봤자 부모님이 보내주신 요리학원에서 임시방편식으로 대충 배웠을 뿐이고 나는 당연히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도 그냥 대충 운영하기 시작했어. 어차피 부모님 돈을 물려받을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하나 싶은 마음으로 말이야. 서빙 직원도 그냥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아무나 채용했고 그 어떠한 검증도 없이 아무나 쓰다 보니 매일같이 불친절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지. 내가 얼마나 가게 운영에 무신경했냐면 언제는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식당 운영을 맡긴 적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서빙 직원으로 썼는데 알고 보니 그녀와 그녀의 친구가 야금야금 가게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어.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게는 몇 달째 적자였고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더 이상 안 오기 시작했다. 솔직히 나 같아도 이런 특색 없는 음식에 서비스가 최악인 식당은 안 올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모두를 해고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어. 내가 왜 같은 돈으로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채용했냐고? 그에게서는 지금껏 가게를 거쳤던 사람들 중 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었던 빛나는 눈빛이 보였거든. 그를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가게를 접으려고 했지. 그런데 그의 태도가 몹시 특별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서빙을 했고 팁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더라고. 팁을 적게 받으면 나가서 손님에게 욕하고 주먹 다짐까지 하는 이전 직원들과는 달리 그는 정말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의 응대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번에 일했던 불친절한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가게를 찾은 한 할아버지를 이 한국인은 마치 아기 달래듯 잘 달래주고 이 할아버지를 상대로 매출까지 올렸을 정도였으니까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탁월한지는 안 봐도 유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그는 항상 솔선수범해서 주방 일이 바쁠 때는 나를 도와주곤 했다. 그런다고 시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그 한국인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더라고. 그 직원 덕분에 가게는 활기로 가득 찼고 얼마 오지도 않던 손님들은 그의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서 계속해서 내 가게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가는 가게에 그저 현상 유지만을 가져다 줄 뿐 이대로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어느 날 나는 가게 마감 후 이 한국인 직원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 나는 그에게 최고의 직원이라며 칭찬해줬고 아마 부족한 내 경영과 능력으로 손님들이 가게를 찾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지. 그리고 너의 열정 덕분에 나도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고 이 가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내 한국인 직원은 일단 자신은 가게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한번 먹어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더라. 따라서 나는 가게의 음식 몇 가지를 요리해왔고 그는 일단 음식에 차별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어. 감자튀김이나 바비큐는 바로 옆 가게에서도 판매하는데 굳이 여기서 먹을 이유가 없다며 말이야. 그리고 다른 신메뉴를 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 하지만 당장 몇 달 뒤에 레스토랑 문을 닫을 지경인데 어떻게 신메뉴를 개발할 여유가 있겠어? 나는 그러기에는 시간도 돈도 없다고 말했어. 그러자 이 친구는 자신을
인상된 월급이 보장된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신메뉴 개발과 가게의 매출 향상을 위해 힘써보겠다고 하더라. 어차피 나는 더 손해볼 것도 없었기에 그의 제안을 냉큼 승낙했고 다음 날 그는 한인마트에서 사왔다며 박스에서 이것저것을 꺼내더라. 그리고 한국 음식을 미국식으로 만들어서 기존 메뉴에 추가하자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지. 일단 그는 생선가스와 김말이, 튀김만두 등을 선보였는데 감자튀김과 곁들여서 판매하자는 생각이었지. 그리고 케첩이나 칠리 소스 같은 전형적인 소스에 고춧가루를 섞은 간장 소스도 추가하며 이건 한국인들이 자주 먹는 소스이고 김말이나 튀김만두에 찍어 먹으면 환상적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간장에 고춧가루를 푸는 것은 매운맛에 미쳐있는 멕시코 사람들이나 좋아할 맛이라고 생각해 그에게 약간의 실망감이 들었으나 막상 먹으니까 간장의 짠맛도 잡아주고 몹시 밸런스가 좋은 훌륭한 소스임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그는 쌈장이라는 한국 소스도 가져왔는데 바비큐 요리에 같이 내놓으라면서 이 가게의 바비큐는 너무 전형적이고 특색도 전혀 없으니 이 쌈장 하나면 느끼한 맛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이 쌈장의 비주얼에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손님들은 이런 충격적인 소스를 받아들일 만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저 바비큐에 쌈장을 찍어서 억지로 내 입에 쑤셔 넣었고 나는 소스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기존의 바비큐와는 완전히 달라진 환상적인 맛을 느끼고 그날 바로 새로운 메뉴를 게시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고 무엇보다 배 나온 중년의 남성들만 찾던 내 가게에 젊은 여성들도 방문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한류의 힘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하게 된 거지. 내 한국인 직원은 거의 이 가게의 지배자가 된 것 마냥 매장 이곳저곳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주방 또한 전보다 훨씬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어. 또한 그는 기존의 전단지를 통해 가게를 홍보하던 방법을 접자며 SNS 채널을 하나 개설해서 우리 가게를 홍보하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 달 만에 레스토랑의 매출은 3배나 올랐고 우리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어. 아마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고 그동안 꿈도 열정도 없이 살았던 내가 한국인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나 바뀌다니 정말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더 잘하고 싶어서 요리도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동그랑땡과 동태전 등의 한국 음식을 미국식으로 만든 새로운 메뉴를 계속해서 선보일 예정이야. 이렇게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한국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친구와 함께라면 우리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로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오직 한국인만이 직원과 지배자 관계가 아닌 구세주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채용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남이 가게라도 자신의 가게처럼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직원에 대한 호평은 정말 어디든 어김없이 들리는구나. 그러나 당신은 직원 채용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당신의 채용 공고에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들은 불친절하고 무엇보다 가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잦다고 해. 요즘 미국의 어린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치나 비빔밥 같은 전통적인 한식보다는 떡볶이나 핫도그 같은 것을 메뉴로 도입한다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게로 향할 거예요. 한국의 전통 음식이 항상 고리타분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김치 하나만으로도 수천, 수만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내거든요. 스팸에 김치를 곁들인다거나 하는 음식은 어린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음식은 바로 치킨이었어요. 만약 그 한국인 직원에게 한국식 치킨 조리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당신은 매출의 3배가 아닌 30배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서비스를 받다 보면 확실히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나는 왜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고도 무조건 팁을 줘야 하는지 항상 불만이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한국인들처럼 서비스를 한다면 나는 기꺼이 팁을 지불하겠어. 맞아. 특히 중식당의 경우에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인들이 서빙을 하던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팁을 당연시 여기더라고. 그건 아마 중국인일 거야. 그들의 서비스는 정말 최악이지. 가끔 그들에게 항의를 하면 그들은 영어를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 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일하는 웨이터들은 전부 한국에 한 번씩 가보도록 해. 한국인들은 최고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팁을 주려고 하면 정말 한사코 거절하거든. 그들은 돈을 위해서가 아닌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준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